네, 안녕하세요. 21강 필요한 인재는 이렇게 모아라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제 수주를 하려고 입찰 제안을 하려고 제안서 작성을 하려고 할 때 그 팀의 어떤 역할을, 어떤 인력을 어떻게 구축할지, 어떻게 모을지 이런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우선 페이지 123쪽에 보시면 이 제안팀에 필요한 구체적인 역할 11가지가 나와 있어요. 하나씩 읽어보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 총괄. 프로젝트의 최종 책임자이다. 보통 그 사업을 진행하는 영업대표인 경우가 많다. 세일즈 전략은 이 사람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제안 PM. 프로포즈 매니저죠. 제안팀의 리더로서 계획 수립, 자원 관리, 일정 관리의 책임자이다. 제안 PM의 목표는 품질 높은 제안서를 만드는 것이다. 세 번째, 수행 PM. 이번에는 프로젝트 매니저입니다. 사업을 수주하게 되면 수행할 매니저이다. 보통은 제안 PM이 사업을 수주하면 수행 PM이 된다. 수행 PM의 가장 큰 역할은 솔루션 개발이다. 우선 저는 약간 여기 이 역할이 조금 의문이 들었는데요. 네. 이 수행 PM이라는 건 수주를 하게 되면 수행하는 매니저라고 돼 있는데 이건 수주를 하기 위한 제안서 작성 팀인데 수주를 했을 때 수행할 매니저가 왜 굳이 먼저 들어오는 건가? 네. 네네. 이런 경우가 제일 곤란하거든요. 네. 고객한테 이런 솔루션을 구현하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네네. 실제 수행하는 사람들은 기술적인 어려움 때문에 구현을 못했을 경우. 그래서 수행 PM이 제안에 같이 참여해야 고객이 주는 제안이 네네. 실제 구현되는 거하고 차이가 없겠죠. 그래서 수행 PM이 제안에 참여하고 또 하나는 네. 보통 이제 제안서를 내고 프레젠테이션을 하잖아요. 네. 대부분의 산업에 있어서 고객들은 실제 이걸 수행할 PM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이 직접 와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나 설명을 해주기를 바라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주에 수행 PM이 참여하지 않을 수는 없죠, 지금은. 그러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네. 사업을 총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이제 보통은 사업 담당 임원이라고 하고요. 이제 서양에서는 바이스 프레지던트 이래서 VP 이러면 이 사람이 사업 총괄이에요. 그리고 사업 총괄 밑에 아까 설명한 3명의 PM이 있어요. 네. 앞단에 영업을 하는 PM을 뭐라고 하냐면 영업 담당 PM, 캡처 PM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정보에 기반해서 전략을 수립하는 PM을 제안 전략을 수립하고 제안서를 담당한 사람을 프로포절 PM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프로포절 PM을 도와주는 게 아까 말했던 수행 PM. 그걸 뭐라고 해요? 프로그램 PM. 그리고 당연히 요 밑에는 조직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매니저예요. 그러니까 사업 규모가 크면 요 밑에 조직들이 있을 거고 사업 규모가 적으면 이게 개인일 거고 아주 적은 제안은 요걸 다 혼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컨설팅 회사에서 우리 컨설턴트들이 하루에 몇 개씩 제안하잖아요. 자기들이 혼자 다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거죠. 근데 우리도 사업 규모가 크면 컨설팅 본부하고 협력을 해야 되잖아요. 사업 규모가 더 크면 제안 PM을 따로 두잖아요. 이러면서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분화되는 거예요, 조직은. 그러니까 이 조직의 기본 원리를 알고 있으면 규모에 따라서 이걸 줄였다 늘렸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직은 몰라도 되지만 이 조직은 아까 설명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프로포절 PM 밑에는 누가 있냐면 볼륨 리더가 있어요. 영어에서 볼륨은 그러니까 권별 리더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대체로는 세 가지의 책이 필요해요. 하나는 기술적 제안, 하나는 비용, 하나는 관리적 제안. 그래서 이 볼륨 리더 밑에는 볼륨 리더 밑에는 기술이 다양하잖아요. 그 각 기술 담당 책임을 우리가 PL이라고 해요. 그래서 엄밀하게 PL은 VL 밑에 있는 게 PL이에요. 근데 사업 규모가 크지 않으면 이거 없이 PM 밑에 PL이 바로 있기도 하죠. 그건 이제 유연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개를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가 수주팀 이렇게 이해를 할 때는 요 전체가 수주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제안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요렇게가 제안팀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대체로 프로그램 PM하고 프로포젤 PM이 다른 경우도 있긴 해요. 업종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 통신회사는 제안하는 PM이 따로 있고 수행하는 PM이 따로 있어요. 근데 IT나 SI업에서는 대부분 이게 일치해요. 그래서 산업에 따라서 이게 다른 경우도 있고 같은 경우도 있고 이래요. 네 번째, 제안 PL에 대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안 PL은 프로포절 리더 혹은 볼륨 매니저라고도 하는데 제안서 각 권의 최종 책임자로서 제안 PM의 리더십 아래에 있다. 대체로 제안 PM과 제안 PL이 제안 전략 등 핵심 내용을 개발한다. 여기서 좀 특이하다고 느꼈어요. 제안서 각 권에, 그러니까 한 권, 두 권, 세 권 할 때 그 최종 책임자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제안서가 여러 권일 때 어떤 파트만 담당하는 그런 사람인 건가요? 맞아요. 제가 이제 컨설팅 하면서 규모가 큰 사업의 경우에는요. 네네네. 권이 여러 권이에요. 대표적으로 기술을 제안하는 책이 있고 가격만 제안하는 책이 있고 네네. 사업을 어떻게 관리할 건가를 제안하는 책이 있고 또 예를 들면 큰 시스템이나 네. 무기 체계 같은 경우는 조금만 하위 체계 그 책들이 여러 권이 있잖아요. 또 이 체계와 체계와 체계를 묶는 상위 체계가 또 있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 이것이 규모가 커지면 얼마나 크냐면 제가 한 프로젝트 제안하는데 풀타임 제안서 작성에 참여하는 분이 네. 150명. 제가 너무 많아서 세어봤어요. 협력업체가 82개. 협력업체까지. 네, 제안서 규모가 얼마나 되냐 했더니 네. 1톤 트럭이 왔다가 그냥 되돌아가요. 2톤 트럭이 와서 제안서를 실어서 제출을. 그 정도로 이제 규모가 PL이 굉장히 많아지기도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예.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많아지면은 이 제안서가 어쨌든 간에 각 건으로 나눠진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제안서니까 흐름이 좀 통일돼야 되고 할 수도 그렇죠. 있는데 예.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진 않는가요? 엄청 생기죠. 네. 어쩌라고요? 어떻게 해결하나? 어떻게 문제가 크게 되지 않나? 어떻게 해결하나? 예. 그래서 몇 가지 장치를 하죠. 보통 제안서를 쓸 때는 그래서 매일 아침 스탠드업 미팅을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해요. 그러면서 그날 굉장히 긴박한 이슈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 통상 이제 그 제안서를 많이 써본 조직이나 슈플리가 네네. 컨설팅을 할 때는 네네. 단계별로 리뷰를 해요. 그래서 아마 뒤에 나올 텐데 예를 들면 처음에 세우는 건 제안 전략이거든요. 네. 제안 전략을 리뷰하는 걸 영어권에서는 블루팀 리뷰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블루인가요? 그것은 몰라요. 네. 예, 근데 네. 일반 명사처럼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학설도 다양한데 잘 모르겠고 전략 리뷰는 블루팀 리뷰라고 하고요. 네네. 그 다음에 전략을 세우면 그거 가지고 뭐 하냐면 섹션별로 기획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PL이 맡은 이 섹션별로 기획을 해요. 네네네. 이렇게 섹션별로 기획을 하는 것을 우리가 스토리보딩이라고 해요. 스토리보딩. 네네. 그것은 이런 거죠. 여기에서 첫 번째로 내가 맡은 섹션에서 고객이 요구한 사항은 뭐고 거기에 대응하는 우리의 솔루션은 뭐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강조해야 될 메시지, 이게 전략이에요. 내가 강조해야 될 메시지는 뭐다. 그걸 위해서 들어가야 될 주제문은 뭐다. 이제 한국에서는 이걸 거버닝 메시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구현해야 될 그래픽은 뭐다. 이것들을 결정하는 기획을 스토리보딩이라고 해요. 전략 기획서라고 해요. 네네. 이걸 리뷰하는 걸 핑크팀 리뷰라고 해요. 핑크팀 리뷰. 네네. 이제 마지막으로 제안서 초안. 네. 제안서 초안을 쓰고 나면 그것을 검토하는 걸 레드팀 리뷰라고 해요. 그래서 이 각 단계, 리뷰 단계에서 이제 톤 앤 매너를 조절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안서의 품질을 높여 나가는 거죠. 이게 나와 있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심오한 그렇죠. 그런 예. 네, 프로세스들이네요. 네, 역할들 이어서 설명할게요.
근데 여기 부분에 조금 또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인쇄를 책임지는 게 생산 책임자인데 인쇄? 그냥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부분이 아닌 것 같잖아요. 사소한 부분 같은데 이걸 굳이 보통 그 리더가 되는 제안 PM이 맡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기업에서 인쇄소에 맡기잖아요. 네. 그럼 누군가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네네. 사실은 우리 내부에 인쇄 전문가가 있으면 네. 그분이 모니터링을 하겠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회사 내에 인쇄 전문가가 있는 경우는 거의 그쵸, 없거든.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까지 책임을 현실적으로 지게 되는 게 제안 PM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런 그런 의미군요. 의미, 네. 제안 PM이 해야 된다 이거지.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제안 전문가. 오늘 11가지 역할에 대해서 한번 봤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나 꼽아보신다면 어떤 역할일까요? 요 그림에서 보면 네네. 제일 중요한 건 그 수주 총괄인 사업 담당, 네. 우리가 VP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죠. 네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제안 PM. 네. 제안 PM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아, 지금 사실은 역할이 11가지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기업에서 이 11가지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다 있는 경우는 없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아웃소싱? 쉬플리를 찾죠. 그렇군요. 네네. 아니, 근데 이제 이렇습니다. 지금 최근에 몇 년 동안의 추세는 요 11가지 전문성을 다 갖추기가 힘드니까 우리 그 제안센터라고 하거든요. 요 11가지 기능을 갖춘 조직, 네네. 이걸 실제로 쉬플리가 대행을 하는 거죠. 마치 기업이 옛날에는 고객센터가 네네. 다 정규 직원들이 했었거든요. 네네. 몇십 년 전에, 30년 전에. 지금은 고객센터는 다 자회사나 아웃소싱 전문 업체한테 의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미국에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제안센터는 쉬플리 코리아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미국의 레이시온이라든가 네네. 몇 개 대기업의 제안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대행해서. 그리고 사실은 한국에서도 저희도 한국 대기업의 몇 개 제안센터 아니면 제안센터 안에 디자인 조직이 있거든요. 네네. 이 디자인 센터를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죠. 오. 그래서 앞으로 이 제안센터는 활발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11가지의 전문 직종들이 다 필요하거든요. 네네. 근데 기업이 그걸 다 채용해서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리고 제안의 중요도는 점점 커지게 돼 있거든. 오늘 우리가 살펴봤듯이. 네네. 그래서 사실은 제안센터가 앞으로는 굉장히 제안센터의 아웃소싱이 활발해질 것이다. 이게 이제 제 예언입니다. 네. 한번 앞으로 5년, 10년 후에 한번 보시죠. 스플리가 점점 더 커지겠네요. 그러길 바라요. 네. 네, 오늘은 제안 작성 팀이 어떻게 구성돼야 되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